어느덧 3부 시작할 차례네요. 3부는 다다익선 시간이죠. 많은 종목들 빠르게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아자아자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저기 AK 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그게요, 애경유화를 내가 사가지고 애경유화에서 그거 AK 홀딩스하고 이렇게 논아서 이렇게 네. 받았거든요. 아, 쭉 들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그게 28,000원금인데 네. 내가 한 22,000 몇백 원에서 좀 샀어 보탰어요. 네. 그때 증권회사 사람이 2만 한 5,000원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평균 매수 단가가 25,000원 정도.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요. 20%요? 예.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서 팔아야 되나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매도를 준비 중이신데 언제쯤 어떤 식으로 네. 파는 게 좋을지가 또 고민이셨네요. 가져가면 또 괜찮을까? 아, 또 가져간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도 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K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 정도, 비중 20%에 담고 계시는데요. 세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기 알파파 전문가님.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애경 유한은 매도를 하셨나 보죠? 예, 그건 저기 59,000원 돈에. 그러시면 기업 분할되기 사셨으면 애경 유한은 높게 파셨을 거고, 예. 그다음에 AK 홀딩스는 못 팔으셨으니까 대체로 손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손해 봤어요. 예, 그렇죠. 예. 애경 유한을 높게 팔았으니까. 예. 애경 유한, AK 홀딩스는 이제 2000 작년도 9월 달에, 예, 이제 인적 분할돼 가지고, 이제 AK 홀딩스, 애경 유화가 이제, 나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AK 홀딩스가 이제 관건은, 예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애경 유화를 자회사를 두고 있지만은, 제주항공이 가장 큰 이 자회사의 실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제주항공 지분을 AK 홀딩스가 약 3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좋아지게 되면 애경그룹 전체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과거 애경그룹 하게 되면 자회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정리를 많이 했어요. 부실 자회사들을. 그러면서 딱 보게 되면 대부분 자회사들이 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설립한 이후부터 좀 적자가 나다가 작년 3분기까지 약 168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AK홀딩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애경유한은 제가 보기엔 이미 작년에 실적은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지주회사 체계로 해서 이제 바뀐 게 아닌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실적으로 봐서는 AK홀딩스 제주항공의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작년에 이익이 거의 168억 가까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올해부터 주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현재 지금 AK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2,600억입니다. 제주항공 외에 애경 유화라든가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2천억대 시가총액은 그렇게 기업 내용으로 기본적 부분으로 본다면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가까이 좀 급하게 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주식이라 좀 봐요. 자회사들 보니까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충분히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재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이 25,000원대 평균 단가라는데 25,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작년에 기업 분할된 이후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25,000원대에서 좀 저항을 좀 받죠. 그렇죠. 보게 되면 5,000원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요. 아니요. 그 뒤로 보게 되면 11월 달도 5,000원 찍었었고요. 찍었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5,000원 찍었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0일 정도도 그래도 24,700원 정도까지 근접했어요. 그렇게 25,000원도 전후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23,750원까지 왔는데 오늘 장대 양봉으로 나온 거 봐서는 다시 한번 빠르면 이번 주에 25,000원 정도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비중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20%요. 20%요. 그러시면
일단은 이번에도 다시 시장이 여건이 조금 그러니까 또 대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추가 매수한 부분을 예를 든다면 25,000원대에서 반 정도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또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기업 내용 자체를 좋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번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여건 자체도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쪽이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27,800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요.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가 가능하시다는 다음에 25,000원대에서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28,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LK홀딩스 살펴봤는데요. 좋은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꽃등식님과 햇살 아래님, 동해물가님 등 평소에 많이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게시판 종목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필호 부장님 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양 EMP하고 태양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를 16,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참 이 종목은 작년에 대단했죠. 그 휴대폰 충전 부품기 생산업체로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확대에 따라서 이 종목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매출 같은 경우도 4,100억 정도, 약 1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한 40% 증가하면서 230억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이 최근에 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주가가 또 급등을 했어. 이와 같이 급등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실적 호전이 이어졌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이어질 것한 기대감. 특히 지금 현재 작년 실적으로 기준할 때 펀은 한 7배 정도 되고 있고, 향후 무선 충전기 분야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또 이와 같이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이 종목이 최근에 13,000원부터 18,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5,000원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4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금일 20일 이동평균에 조정받으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동양 EMP를 보면은 제가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전고점 매물인 18,000원대 물량을 소화하고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금일 반등은 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폭이 100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8,000원 전고점 돌파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 거래량을 가지고. 그러면 18,000원 이상, 18,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면 좀 과감히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는 16,000원 정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태양기전입니다. 태양기전을 19,25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또 급등을 했죠. 국내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급등한 이유가 그겁니다. 휴대폰에 우리가 나오는 앞면에 강화 유리를 생산한다. 신규 사업으로 생산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할 것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보인 후 다시 기관 투자자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태양기전 같은 종목은 강화 유리 분야에서 2011년에 국내 업체 유일하게 삼성전자에게 강화유리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최근 생산 설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동기업도 실적이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국내 기관 투자를 상당히 선호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도 단기 급등세를 실현한 후 최근 급락 후 급락할 때는 또 장대봉이 나올 때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국내 기관 투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전체적인 보면은 거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최근 거래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세는 또 기술적인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화유리 분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에 가야 될만이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고점 돌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태양기전은 2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는 18,000원 정도 잡고 매매 전략 수립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게시판에 두 종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또 태양기전에 이공인님께서 문자로 특별히 올려주신 종목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대유 신소재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예, 1,515원이고요. 네. 20%입니다. 자, 이 종목 들어가신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지금은 아니지만 네. 왔다 갔다 좀 잘해가지고 네.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빠져갖고요. 전에 수익이 좀 나셨던 종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빠져서 속상하셨겠어요. 네, 조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유 신소재입니다. 매수 가격은 1,515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요.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들을까요? 예, 명준호 전문가님요. 네, 명준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대유신소재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대선 관련 인맥주라고 해서 연초, 연중 흐름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지금도 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입니다. 대유신소재에 있어서 지금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의 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테마적인 요소를 봐야 되겠는데요. 대유신소재가 최근 한 4년 동안 본다면 이렇다한 실적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 보면 뭐 영업이익 한 40억 원 내지는 뭐 소폭 적자, 흑자 이 정도지 별로 실적다운 실적이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등락 구간 큰 상승들도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요. 역시 대우신소재는 지금 역시도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면은 테마 성격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에 있어서는 차트부터 지금 접근을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접근을 한다면 현재 시점들 작년도 9월달 한 3,000원대 중반까지 인맥주로서 한번 올랐다가 한 절반 정도 반토막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지금 시점들이고요. 주봉과 월봉, 중장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주봉에 있어서 작년도 연중에 대선 인맥주로 한 3번 정도 올랐다가 지금 빠진 시기들입니다. 현재 빠질 만큼 빠졌냐? 제법 빠질 만큼 빠진 시점들입니다. 저점부 한 1,300원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바로 단기적으로 다음 주, 이번 주에 오른다는 면들은 없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지금 그렇게 보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를 테마주로서 결국은 작년도의 연중 시세 흐름들 3번에 걸쳐서의 고점부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되었느냐 하는 면들을 지금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 이렇단 반등 없이 6개월 이상 반락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한 1,800원대, 1,750원에서 1,800원대 그 정도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 하는 면들 포인트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테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적을 수반으로 움직이는 종목 같으면은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실적이 둔감되느냐 거기에 따라 주봉, 월봉이 상당히 결정되지만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딴 게 없죠. 고점부에서 얼마나 저점 매수를 했던 주체 세력들이 대중들한테 넘겼느냐 또 시간이 상당수 흐르고 주가가 빠진 연후 그런 저점부에서 얼마나 다시금 좀 매집이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면들로 포인트를 봐야겠는데 테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저점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올 연중, 연초에도 뭐 차량 경량화 테마나 이런 쪽에 얼마든지 편입은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얼마나 영향가가 있냐보다는 이 차트상에서의 매집과 분산의 패턴들 그런 가운데 또 회사가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는 회사인데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BR은 한 1.3 수준으로 그렇게 싼 상태는 아니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이 그래도 6 이상 망할 수준은 아니다. 최소한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 따라서 돈과
또 이 상품들도 돌고 있다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테마적인 접근에서는 지금이 중기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면들 가운데서 굳이 단기 시세 흐름에서 1,300원대 초반을 찍자면 찍을 수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인 흐름들에서 3월달 중순 하순 속에 있어서는 한 1,750원대까지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3월 중 한 1,700원대 중반 정도 욕심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유신 소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저 원익 IPS요. 네. 그거 1월달에 샀는데 좀 이제 단기로 좀 빨리 팔고 싶은데 단기 얼마에 팔면 될까 좀 여쭤보려고요. 네, 1월에 진입하실 때 얼마에 사셨나요? 네, 5,200원이요. 5,2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지금 매도 고민 중이시군요. 네. 네,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보고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원익 IPS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5,200원, 비중 20%. 어떤 분의 진단 듣고 싶으세요? 네, 알파파워님.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예. 네, 이거 이 토마토에서 또 김석철 그분 또 살아계산 거예요. 아, 그래요? 원익 IPS는 이제 낙폭 과대된 메리트 외에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목은 여전히 비싼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이제 장비 업황 자체 최근에 IT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저도 IT 중소형 종목들 좀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이 IT 업황 업종도 선별적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 업종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태블릿 PC 성장 관련 어떤 관련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가 진행이 돼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설비 투자 규모 자체도 좀 감소되는 쪽에 있고요. 올해 전망치 자체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쪽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올해 실적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IT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 실적으로 봐서 이 회사 주가가 싸냐? 작년에 회사가 단기 수익 50억밖에 못 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이 종목이 10,000원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3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50억대로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회사 실적까지 반영되는 연결 IFRS가 적용이 되는데 이 회사가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별도보다 연결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자회사가 실적이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대부분 회사들은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가지고 연결 실적의 어떤 그 수혜를 받는데 예산은 오히려 연결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또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 부수를 본다 한다면 주가는 여전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50억 단기 순이익 낸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과거에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5,000원이면 싸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비싼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최근에 IT 중소형 종목들이 활발하게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은 많이 떴습니다. 유진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 국제 일렉트로닉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들 최근에 바닥권에 50% 60% 올라갔던 종목 못 갑니다. 이게 실적 대비 비싸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안 보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 못 냅니다. 예, 수익 못 낸다고 봐요. 이 종목은 결국은 좀 매수 가격 전후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고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대는 5,200원, 5,500원 사이에 지금 전체 거래량이 지금 작년 4월달 이후에 무려 5,600만 주가 여기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뚫고 가기가 어렵죠. 크게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유입되면서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요즘 기관 투자가들 매매도 안 합니다. 과거의 종목이 기관 투자가들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보면 지금 오늘 또 기관이 팔았죠, 오히려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도 지금 파는 쪽이고 개인만이 사는 쪽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일단 매수 가격 전후에서 5,200원, 300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수익을 내는 쪽에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가격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예, 그 정도 가격은 올라오죠. 뭐 5천 지금 뭐 5,000원대니까 5,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매수 가격 저는 그 가격대에서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빠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익 IPS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종목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예, 그 첫 번째 종목은 사람인 HR이 되겠습니다. 사람인 HR 현우님이 올리신 것 14,140원에 10% 갖고 계시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인 HR 최근에 보면 이쪽 관련주들이죠. 작년에 그 한 9월달, 10월달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대선 관련주들. 사람인 HR은 당시에 뭐 고용 관련 그런 이슈로 나름 이 종목도 뭐 안테마주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안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조금 빠진 종목은 반토막, 웬만하면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이 정도 빠졌다가 최근 올 작년도 12월 말이죠. 12월 말부터 한 3개월 정도 놓고 보면 뭐 종목별로는 뭐 안내폭은 KC피드, 우성사료 등등의 종목들은 2배 이상 다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반면에 사람인 HR이나 이런 종목들은 거의 지금도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포인트가 바로 PBR이죠. 지난 12월 달에도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PBR 분석을 여러분들께 빨간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드렸듯이 PBR 매력도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에서 PBR이 0.4 수준까지 내려온 KC피드,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은 PBR 1배 수준인 그 정도 라인까지 지금 반등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나타난 것이고 사람인 HR이 반등이 못 나오는 요인은 매력이 테마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되겠죠. 이 회사 뭐 회사의 뭐 기본적인 가치 한 100억대, 150억 이 정도 사이즈는 그렇게 작은 회사입니다. 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재작년, 뭐 작년 놓고 보면 뭐 30억대, 50억대 이런 식으로 70억대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가운데서 향후에는 그래도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결국은 시가총액 1000억대의 근거가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될 수 있는 면인데요. 지금은 문제가 뭘까요? 작년도 연말 실적 결국은 70억대에서 50억대로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볼륨 자체는 한 1, 200억 정도의 좀 조그만 회사인데 반면에 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100억대 이상 넘어와도 지금의 가격이 싸냐 안 싸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시점들에서 실적이 반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같은 테마가 고용 관련주가 얼마나 의미가 있게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은 둘째 치고요. 일단 그거 테마로서의 효과는 작년도에 다 그 작년 연중에 테마로서의 영향가는 다 이제 이 시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원들인데 밸류에이션이 100억대 이상으로 바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지금 무리가 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즉시적으로 지금 다시금 뭐 15,000원대, 19,000원대 테마로서의 성격으로 올라가기가 좀 부담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근처 이런 가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고 최소한 한 6개월 걸리죠. 작년 12월 중순부터 바닥 따지기라면은 오히려 올 6월 달까지는 13,000원에서 15,000원대 횡보를 하든지 혹은 그 과정 중에서는 13,000원 붕괴를 통해서 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오든지 이래야 되는 면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인 HR은 일단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되겠고요. 그 다음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실적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한 240억대 정도면 현재 시가총액 수준 한 2천억 이상 그걸 설명은 해준다 하는 면들인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주가가 지금 사도 늦지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고점에서 지금 사셨는데 고점 대비 조금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10% 빠진 자리가 오히려 물타기의 시점이냐 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탑스에 있어서 이 종목 자체 항상 시장에 뭐 IT 부품주다. 혹은 뭐 여러분들 뭐 굴뚝주,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종목들도 시황 사이클이 계속 반복은 됩니다. 반복이 되는 가운데 꼭 고점부 시황 사이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상의 오버슈팅 영역으로 이제 막 넘어간 다음에 시점들의 조정을 맞으면 우리 대중투자자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히 사는 면들이 있는데 꼭 물릴 때 거기서 물리죠. 거기서 한 템포 오히려 다음 분기까지 한 번 더 밀어 올려주면 소소한 수익 한 20%, 30%의 소소한 수익은 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익 기조가 조금이라도 둔화될 때는 주가가 가파르게 빠질 수 있는 위치가 그런 위치들인데 이런 위치에서 지금 주가를 신규 매수한다는 건 상당히
상당히 좀 신규 매수 또는 물량을 늘린다는 건 부담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 인탑스의 월봉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탑스의 월봉에 있어서 본다면은 2005년도, 2007년도 시점들에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금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들인데 현재 시기들 추가 매수는 상당히 재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또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늘은 이 종목까지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단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도 카운슬러는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증시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등급 강등 여파 나타나면서 장 초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카운슬러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잠시 후에는 또 별들의 매매리그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